안녕하세요. 아치운동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그 스트레칭이 어깨 충돌 증후군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할 스트레칭은 이 스트레칭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개선되던가요? 개선 안 될 거예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될까요? 분명히 좋은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하세요. 우리 명품하고 짝퉁은 1% 차이예요. 다 똑같죠. 그런데 한 개 차이 때문에 어떤 거는 명품의 값어치를 받고 어떤 거는 짝퉁의 값어치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칭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스트레칭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제대로 알면 명품 같은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짝퉁 같은 스트레칭으로 하고 계신다는 게 오늘 영상을 찍은 핵심이에요. 그럼 이 스트레칭을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그 전에 충돌 증후군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뭔지에 대한 거는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막 디테일이 있게끔 의학적 용어 쓰고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모르시겠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어깨라는 놈은 크게 세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쇄골이라는 놈하고 그리고 견갑골 그리고 상완골이라는 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얘를 가족 구성원이라 생각해 보자고. 가족 구성원. 쇄골은 아빠, 견갑골은 엄마, 상완골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아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아빠와 엄마는 그 부분에 올바른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제대로 된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고 일탈을 한다면 엄마는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겠죠. 어깨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진행이 돼요. 자, 제가 우리 아이 걸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상완골이고 이게 견갑골이라고 보자고. 견갑골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쇄골은 이렇게 붙어 있겠지만 지금 얘는 견봉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견갑골 위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쇄골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완골이 이 견갑골 속계단위에 박혀 있어요. 그럼 상완골이 움직이면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되냐면 부르는 움직임과 그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부르면서 슬라이딩,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 두 개의 행위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구르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견봉이란 뼈와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미끄러진다면 부딪히지 않겠죠. 예,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충돌 증후군이 생긴 사람들은 견봉이란 뼈와 부딪혀서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데 그거는 부르는 행위와 미끄러지는 행위가 같이 돼야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부르기만 하니까 부딪힌다 그랬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부딪힌다면요. 이 견갑골은 어떤 행위를 할까요?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갑골은 더 많이 벌어져 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갑골은 더 많은 전인이 돼야지만 부딪히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든지 간에 이 말은 나와요. 팔의 상완골은 120도까지 올라가고 나머지는 견갑골이 상방 회전을 하면서 나머지 60도를 올려줘서 우리는 180도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생긴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거냐면요. 상완골이 120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견봉과 부딪히는 행위가 생기니까 견갑대가 더 많은 상방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와 견갑골, 쇄골이 그러니까 한 개의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집안에 분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견갑골은 견갑골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상완골은 상완골 자기의 역할, 즉 구르는 행위와 미끄러지는 행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진행하면 되겠죠. 그럼 이 미끄러지는 행위를 상완골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 아까 얘기했던 이 스트레칭이에요. 자, 지금 내가 어깨를 돌렸는데 소리가 난다.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깨 소리가 현저히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짝퉁의 지금 스트레칭과 명품의 지금 스트레칭이 차이점. 간단한 게 차이예요.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손을 올렸어요. 우리들이 하는 스트레칭은 뭐죠? 잡고 얘를 당기죠. 예.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견갑골이 더 벌어지는 게 문제라 했는데 이 상태에 더 잡아당기면 견갑골은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완골이 밑으로 구르는 거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요. 지금 위에 있는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한 10초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완골이 밑으로 조금 내려간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 호흡을 지그시 뱉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팔을 지그시 당기고 당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지그시 눌러줘요. 자, 이렇게 되면 견갑대가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견갑대가 위에서 누르면요. 슬라이딩 되면서 견갑대가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와요. 이해가 되세요? 두 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상완골은 밀려가는 행위라고 견갑대는 벌어진 거를 다시 오므리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역할이 아까의 충돌 증후군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위에서 지그시 눌러주고 뒤에 팔로 지그시 눌러주고 그리고 지그시 당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위에서 지그시 눌러준다. 그렇죠. 이때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강하신 분들은 고개가 이렇게 숙여질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상태에서 뒤통수를 지그시 밀어서 팔의 각도가 올바른 각도를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조금 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처럼 지그시 눌러주고 그리고 팔로 당기고 다시 한번 위에 팔로 지그시 눌러준다. 그렇죠. 어깨가 말려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밀어준다.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스트레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어깨뼈를 잡고 있는 뭐 회전근개, 주변 근육, 삼각근 정말 많겠지만 등에 있는 근육들, 앞에 있는 근육들은 전부 다 팔에 갖다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등의 근육들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으면 어깨는 올바른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더 해주는 게 뭐냐? 몸을 옆으로 스트레칭을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상완골은 소켓에서 구르는 행위와 밀려 내려가는 행위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보상으로 했던 견갑대가 상방회전을 과도하게 했던 게 정상적인 상방회전 각도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어깨를 잡고 있는 등 주변 근육들이 충분히 스트레칭 되면서 어깨가 돌렸을 때 훨씬 원활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자, 이렇게 하셔서 조금 더 스트레칭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